H22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저사양으로 개발한 건 맞는데 이 정도 가지고도 딥시크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에 못 팔더라도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에다가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죠. 그죠? 감사합니다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지금 못 구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저걸 다 매출이 없어진다라고 가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저는 데이터가 없어서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는 어쨌든 정부의 허락을 받고 팔아라. 네. 그거다 그죠? 핵심은. 맞습니다. 팔게는 해줄 건데 예. 어디까지 니네들이 파는지 미국 정부에서 계속 이 통제를 하겠다. 안녕하세요. 채널 인턴 여러분. 오늘은 약간 특집 코너로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에 대한 또 새로운 규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수출은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의 GPU에 하이닉스가 그리고 엔비디아에도 좀 이 H20 이런 데는 삼성전자도 들어가지 않나요? 예, H20이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기존 버전에 삼성전자가 HBM3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엔비디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긴 하지만 또 밑에 밸류 체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문제의사께서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많이 자료 좀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조사를 했고요. 네. 일단은 사건 경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타임라인 순서로 봐야 헷갈리지 않거든요. 일단 그 4월 9일 오늘 공시된 자료를 이제 보시면은 4월 9일자로 엔비디아가 H20에 대해서 수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통보가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4월 9일로 찍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4월 14일 날 이 라이센스 요건이 단기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추가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 때 저희가 이제 봤듯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근데 그 밑에 2번 정치적 맥락과 산업협상 보시면은 두 번째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예전에 제가 딱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H20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발표를 드렸었는데 이때는 그 H20 칩에 대한 추가 제한 계획을 보류했다는 NPR 보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후속 또 이벤트가 발생해서 차근차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게 호재로 판단해서 그렇죠. 추가 제한 원래는 4, 5월 달에 H20에 대해서 뭐 성능 저하든 어떤 제한이 있을 거로 예측이 됐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추가 제한 계획이 보류됐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없어졌구나 해서 모든 시장이 호재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제 까보니까는 이게 뭐 근데 그렇게 제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라이센스를 받는 과정으로 형성이 돼서 그렇게 엄청 좋게만 볼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와 악재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봤고 그렇게 해서 4월 9일날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럼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실제로 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4월 14일날 엔비디아가 여러 회사와 함께 5천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이에요. 근데 오늘 딱 확인된 내용은 엔비디아가 공시를 하면서 사실은 4월 9일날과 4월 14일날 이런 이벤트가 있었으니까는 투자자들이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이 막 섞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는데 위에 사건 경과에다가 NPR 4월 9일 보도만 포함시켜서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9일날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통보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까요. 근데 공시를 늦게 했을 뿐이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백악관에서 어떤 조찬이 있어서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일단 얘기는 끝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규제 같은 것들은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해서 투자를 했고 이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협상의 달인이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발표해버리면은 그냥 중국만 좋은 거죠, 사실. 이거를 이제 중국한테 또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또 타이밍이기도 해서 뭐 틱톡이랑 교환을 하던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 규제를 다시 라이센스를 승인을 해줄 테니까는 뭐 틱톡이든 어떤 베네핏을 니네가 달라 하면서 또 그런 작업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반응을 봐야겠지만 어떤 그런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이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미국에 상장된 상장 회사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그 타이트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비용은 바로 인식하고 수익은 늦게 인식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서 일단 엔비디아가 이 라이센스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국향으로는 77일 정도 평균이 걸려요. 그럼 한 분기 정도 혹은 그 이상 딜레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는 그동안 준비해놨던 H20 원재료나 이런 원가단의 모든 비용을 일시에 상각 처리한다고 발표를 했고 회계적으로만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물건들은 지금 다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국내에 투자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도 백악관에서 우리 뭐 고용 창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제 투자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언급했고 이 모든 배경에는 사실 H20에 대한 주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딥시크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중국 대형 기업이나 중소형사에서 딥시크를 여러 가지 이제 개조한 모델들을 이제 쓰게 됐는데 여기에 파생되는 그 엔비디아 카드는 H2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H20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H20 500만 개랑 뭐 H100, 800 뭐 조금씩 섞어서 한 거여서 이거를 이제 추론하는 서비스에도 H20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많이 오더가 들어왔고 이 규모는 한 120만 개 정도 될 거예요, 대충. 지금 13,500불이거든요, 평균적으로 H20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규제의 역사를 좀 약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규제 역사가 지금 딱 이번도 뭐 규제라고 만약에 치면은 아직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는 2022년 10월에 최초의 규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성능 규제였어요. A100 그리고 H100 이런 제품들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중국과 우리가 좀 차별화가 돼야겠다면서 성능을 낮춰라.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줄게 해서 이게 갑자기 나온 그때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몇 달간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H100을 개조해서 H800이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인터커넥트 칩 간의 연결을 조금 저하시키고 칩 성능도 조금 개조를 해서 H100을 출시를 해서 나갔는데요. 또 1년 만에 2023년 10월 17일 날 이 성능도 조금 부담된다. 조금 더 다운시켜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고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결국에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규제가 있을 거니까 뭐 준비를 알아서 해라 해서 이미 그때는 엔비디아가 H20을 만들고 있는 상황,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 3개월 정도 있다가 출시가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적었고요. 근데 2025년은 4월 9일자로 이제는 그냥 성능 여부와 관계없이 라이센스를 받아라. 그러면은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출을 허용해 줄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예 금지시킨 거라 라이센스는 정부의 라이센스를 득하면 또 팔 수 있다는 거죠. 네, 밑에 내용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이걸 악재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좀 아쉬운 면은 물론 있어요. 라이센스 받기 전까지는 못하니까 이게 뭐 시집 7일이든 뭐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그래서 그러는 것과 약간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그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악재로만 볼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걸 정도로 봐야 되는지가 좀 사실 저도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고 계속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라이센스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2년도에 라이센스 승인 데이터가 있어요. 2022년도 BIS 산업안보국이라는 데서 있고 로이터 보도가 있고 뉴스 기사들이 다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서 봤는데 중국 관련 라이센스가 4,500개나 있었대요. 신청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막 라이센스 막 규제가 아니고 일상 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였죠, 사실. 근데 지금 정치적 타이밍과 엮여서 약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승인 성공률이 69.9%여서 70% 정도는 승인이 나네요. 승인율이 70% 정도는 돼서 일단 그거를 이제 퀀트 기반으로는 베이스를 잡으면 일단 될 것 같고 처리 기간은 밑에 보시면은 일반 케이스에선 40일 걸리는데요. 중국 관련된 건 77일 걸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리러니한 게 지금 무역 규제를 조금 유예하는 게 90일이었잖아요.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근데 77일이면은 그 내에 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협상의 도구로 지금 쓸 수 있는 타이밍으로 트럼프나 이런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약간 이제 디테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중국 고객들이 160억 불 오더를 지금 냈거든요. 1분기에 엄청나게 냈는데 요거를 어떻게 처리되냐. 지금 이거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디테일이 안 나와서 처리 방식이 안 나왔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아놓은 계약은 약간의 그 버퍼를 줬나 봐요. 그러겠죠. 너무 싹 잘라버리면 둘 다 곤란해져 버리니까. 근데 아직은 그 처리 방식이 안 나온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첫 번째 그 가격 규제 그 성능 규제일 때는 갑자기 나왔었고요. 두 번째 때는 넌지시 언급을 했고 근데 세 번째 또 갑자기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미리 비축을 또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국가 안보나 이런 것들랑 지금 엮여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갑자기 나왔다. 4월 9일날 모두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5억을 이번엔 달러 비용 계상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수주의 원칙이나 SE 규정 준수, 투자자 보호 같은 것들을 다 따져서 이거를 다 생각했다는 가정하에서 일시로 처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55억 불 원재료면은 한 200억 불 전후의 매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P 마진이 한 뭐 7, 80% 하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 올해 예정돼 있는 원가를 다 그냥 처리를 해버려서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다 환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맥락을 형성을 시킨 것 같습니다. H20 성능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H100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 화웨이 거 제품 대비는 많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더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상황인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밑에 내려가시면은 투자에 대해서 4월 14일 날 5천억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내적인 어떤 요구를 충족을 시켜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TSMC랑 폭스콘, 위스트론 같은 조립 생산 업체들과 함께 클러스터로 칩을 생산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자체는 칩 설계 업체이기 때문에 뭐 생산할 뭐 기반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상황이고 로이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대해서 다 같이 언급을 해줬다고 백악관 브리핑을 참조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고민을 해보면은 이 제가 회색으로 표시를 한 쪽이 밑에 쪽에 있는데 미국의 전략적 목표, 뭐 중국 AI 규제랑 자국 기술과의 적차를 유지하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H20 발표할 때도 마지막에 약간 그 여지를 남겨두었었고 그때 마지막에 말씀드렸기를 리스크 요인으로는 요거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나왔고 그렇다고 이거를 완전히 안 줘버리게 되면은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강한 고양이도 막다른 길에 보면 강아지 물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중국이 3년,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정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렇게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요거를 충족시켜주면서 기술에 대한 도입에 대한 어떤 니즈를 조금씩 딜레이 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어 왔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이 규제가 완전히 제한으로 끝나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90일의 그 전 세계 관세 협상 기간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 H20 라이센스가 이제 승인되냐에 따라서 미국, 즉 중국이랑 미국의 그 어떤 기술적이나 무역 관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고, 그래서 라이선스가 이제 완전한 금지라기보다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 심사 받아야 되니까는 조금 딜레이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협상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다가 일단 결론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노란색 표시한 게 맨 첫 장에 있습니다. 맨 올라가시면은 맨 윗장 올라가시면은 일단은 대내적으로는 엔비디아가 5천억 불 투자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니즈를 충족시켜 주려고 했고, 중간쯤 내려가시면은 그러면 수출 확률에서는 70%를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협상의 타결 기간은 77일 기준으로 잡으면은 어느 정도 한 분기 정도 이내에 70% 이상의 확률로 협상이 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한테 뭔가를 받아낼 것 같다라가 제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긴급 특집으로 찍자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H20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준 것처럼 해석이 됐다가 어젯밤에는 또 미국 시장에 시간에서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이 라이센스를 득해야 되고 이거 무기한 그죠? 적용한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또 밑도 끝도 없이 뭔가 예측이 돼야 되는데 이 예측이 안 되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데 이게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고 확률적으로는 4,500건 중에 3,200건 70% 정도는 허가가 나더라.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 H20에 대해서 주문받아 놨던 것부터 해서 이거 전부 이제 중국에다가 못 팔아먹는 그런 걸로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저도 아침에 이거 봤을 때는 갑자기 무기한이라고 하고 뭐 라이선스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왜 이렇게 되냐. 이만큼 매출 다 날라가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 다 날라간다 생각하니까. 분명히 뭐 투자 발표도 했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 했는데 스타일을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그 라이센스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특별한 거는 아니고 수천 건이 있어 왔었고 확률적으로 70% 이상은 됐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뉴스 볼 때도 H20이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저사양으로 개발한 건 맞는데 이 정도 가지고도 딥시크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못 팔더라도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에다가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죠. 그렇죠. 감사합니다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지금 못 구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저걸 다 매출이 없어진다라고 가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저는 데이터가 없어서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는 어쨌든 정부의 허락을 받고 팔아라. 그거다 그죠 핵심은. 맞습니다. 팔게는 해줄 건데 어디까지 니네들이 파는지 미국 정부에서 계속 이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나온 얘기는 이거를 군사용으로 쓸 수 있어서 지정학적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달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정부 쪽으로 팔지 말고 인간 기업 AI 전용으로 하게끔 확인을 받아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밟아서 내보낼 수 있게끔 맥락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자, 어제 엔비디아 주가 빠진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어제는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고요. 시간 외로 빠졌는데 일단 지금 아침에 말씀드린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에서 매출이 200빌리언 정도 올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중국으로 나가는 중국향 매출이 27빌리언에서 28빌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게 다 이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게이밍하고 네트워킹 매출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치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한 8% 내외가 된대요. 매출에서. 그러면 이제 매출에서 8% 정도 전부 다 올해
그 H20을 중국에 못 판다고 할 때 그 정도가 날아가고요. 네. 그러면 그 순익단, EPS 단에서 한 10% 내외 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극단적으로 올해 그 물량 자체가 다 없어진다고 하면 PER이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할 때 주가는 한 10% 내외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쪽 비중이 13% 정도 된다 했잖아요. 예. 13에 그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60% 초반이니까 예. 뭐 65 잡으면 그러면 10에서 영업이익률 65% 하면 6.5%. 예. 한 6.5%가 날아가게 되는 거고 네. 예. 전체 13%가 뭐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여기서 보니까 예. 70% 정도는 하고 한 30% 정도 매출이 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전체 13에서 매출 13에서 한 4% 5% 한 5% 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5%. 네. 5%에 60%면 3%. 예. 전체 이익의 3%가 날아간다고 봐야 되겠네. 제 계산은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 확률을 계산합니다. 네. 근데 참 좋은 거 알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젯밤이고 오늘 새벽이죠. 예, 오늘 네, 새벽에 아침에 장 마감이 발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저희가 긴급으로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인턴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